안녕하세요, 구현주인 여러분. 구현주의 기라 유주영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조금 특별한 분을 저희가 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토리 시스템즈 대표 김기범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토리 시스템즈 지금 사무실에 와 있는데요. 지금 제 앞에는 보시면은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 레미지에서 이제 커스텀 제작한 툰드라 케이스인데 풀 알루미늄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약간 오픈형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특별한 게 이 안에 보니까 좀 다양한 일반적인 공랭 시스템이 아닌, 그렇다고 일체형 쿨링 시스템이 아닌 뭔가 다른 커스텀 빌드가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간 구성품이 지금 뭔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스템은 지금 EK에서 최근 출시된 세이버투스 Z170X의 올인원 워터블럭입니다. 올인원 워터블럭은 이 CPU 쿨링만 가능한 것이 아닌 이 전원부하고 CPU하고 동시에 쿨링이 가능한 올인원 블럭입니다. 그리고 이 워터블럭은 비디오 이제 980ti 스트릭스 전용 워터블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EK 레고 D5 펌프에 호환되는 펌프 하우징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수입한 물론 이제 EK 제품은 아니지만요, 좀 색상이 좀 더 독특하고 안정성이 좀 강화된 비즈파워사의 세미 브랜드 터치 아쿠아의 피팅입니다. 이 피팅으로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일단은 이 피팅은 기본적인 이 G4분의 1인치 탭의 이 베이스는 실버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크릴관을 고정하는 너트링은 이 모델별로 이제 색상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 시스템에는 이제 아무래도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검정색하고 빨간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팅 또한 좀 일치가 되라고 레드 피팅을 이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사이즈는 16mm고요. 요 피팅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올인이 내부에 2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관이 요 안을 들어가서 이 내부 오링 2개가 간을 물어주고요. 그 위에 추가적으로 이 오링이 하나 더 들어가서 너트링으로 간을 꽉 물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튜브보다는 아크릴이 암만 해도 고정하는 방식에서 튜브는 좀 소프트 타입이기 때문에 고정하는 누수 부분에서는 아크릴은 이런 피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성이 있어야 이 누수 발생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은 이게 또 비즈파워라는 브랜드 자체가 너무 좀 고가의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안정성은 뒷받침이 되지만은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이번 터치 아쿠아 피팅은 가격은 좀 더 낮추고 안정성은 좀 더 올린 그런 피팅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 커스텀 실행 빌드 가이드 이런 데에서는 저희가 초심자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튜브는 알아봤는데, 일반 아크릴은 좀 어렵다, 이제 그런 유저분들이 참 많아서 이번 시간에는 아크릴 순행 빌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토리 대표님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열풍기입니다. 열풍기. 일단은 아크릴이라는 소재 자체는 이제 아마 소프트 타입의 튜브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네, 어떤 실측을 해가지고 거리를 재서 이 수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그 손쉽게 그냥 튜브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측정을 해서 이렇게 손쉽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아크릴은 이제 첫 번째로 준비되어야 될 것이 이런 어떤 거리를 실제 정확히 측정을 해가지고 그거만큼 밴딩이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밴딩이라는 것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크릴관을 이 열을 가해가지고 이게 구부러지는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열풍기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m 아크릴관입니다. 이런 아크릴관은 이제 사이즈는 16mm 사이즈고요. 내경 사이즈는 12mm 사이즈입니다.
이런 아크릴관을 밴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 줄 오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좀 말랑말랑한 재질이네요. 예, 맞습니다. 실리콘 재질입니다. 실리콘 재질이요. 이 밴딩 퀄리티에서 제일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줄 오링 사이즈입니다. 왜냐면은 이 줄 오링 사이즈를 지금 이렇게 삽입을 했을 경우에 실제 요 오링하고 이 간하고 예. 틈 이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 예. 이게 너무 뻑뻑하면은 예. 이거를 또 집어넣기가 힘드세요. 예.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가 이제 90도 밴딩을 진행을 했을 때 그 R값이 실제 이 16mm 관의 내경 사이즈가 변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연스럽지 않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줄오링을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줄오링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요 그 실리콘 재질 요거는 되게 구매 가능합니까? 일반 유저들도? 뒤에? 별도 일반 유저들도 이런 거 구매 네, 가능한 가능합니다. 겁니까?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오늘 저희가 밴딩 작업을 하게 될 공구 툴은 예. 그 몬슨 툴의 제품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가 좀 비싸다 보니까 이게 사실 아크릴 빈드라는 것은 거의 좀 이게 뭐 계속 쟁여놓고 쓸 수 있는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일회성 치고는 사실 뭐 10여만 원의 비용을 들이기가 조금은 좀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좀 저렴한 제품의 밴딩 툴하고 니머하고 줄오링이 포함된 세트 상품을 좀 판매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일단은 이 줄오링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누수 부분을 좀 이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리머라는 놈입니다. 이 리머. 역할은 뭔가요? 이거? 이거는 보통 그 간을 피팅에다 이제 꽂게 되면은 잠시만요. 지금 이제 보통 이 관 끝은 요 끝에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내부 오링의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오링이 이게 찢어지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끝에가 날카롭지.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리머라는 놈으로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마치 옛날 연필깎이 예,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리머질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각이 이제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에 삽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피팅에 삽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것이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밴딩 스타일에 따라서 뭐 이게 어떤 규정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이제 종이 테이프를 활용을 해가지고 가열 범위를 좀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왜냐면은 가열 범위가 너무 넓어버리면은 밴딩을 했을 때 이게 자연스럽지 않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 밴딩 공구에 지금 보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나무판이 이렇게 있는데 예. 여기에 뭐 보니까 90도, 180도, 뭐 90도 이렇게 나와 예, 있는 맞습니다. 뭐가 있네요. 요거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이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요거를 보면은 요게 이제 90도 밴딩 역할을 하는 맨드라인이라는 공구입니다. 여기에 아크릴관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요 범위하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요 범위하고 가열을 해서 밴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직각 밴딩이 네, 되네요. 맞습니다. 직각 밴딩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요 맨드라인 공구가 여기 이게 이제 이 반지름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실측에는 이제 피팅의 중심을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측하는 건 좀 이따 제가 이제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 어디 설명하는 거지? 이건 NG다. NG? 아니 그냥 NG 야.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뭐 180도? 이거 제가 설명했지. 예. 아, 예. 180도. 요거는 이제 90도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예, 예, 것이고요. 이제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이제 여기 보면은 180도. 180도, 90도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이제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아마도 이제 공구를 준비를 해놓고 이제 판매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빨리 밴딩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밴딩 툴 두 개를 섞었습니다. 사실은 하나 갖고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요게 1m간을 밴딩을 하다 보니까 예. 요거를 이렇게 해서 밴딩을 하는데 예.
요게 이 지지대를 역할을 못 해주면은 예. 사실 이게 좀 흔들흔들, 수가 예, 있어요. 흔들흔들 거릴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90도로 이렇게 밴딩을 하게 되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직각이 나와줘야 되는데 약간 벗어날 수 직각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네.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할 수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요. 사실 이 180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L자 브라켓이라는 놈이 있어서 예. 나중에는 이제 2way 밴딩, 그러니까 두 번 밴딩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이제 지지대 이렇게 해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좀 이따가 그거는 좀 여기 이따 이제 살펴보도록 수로에 하시고. 이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 것이고요. 일단은 이제 요 놈이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요 놈이 아크릴만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서 그런 정확한 이런 열 범위를 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그러니까 됩니다. 테이프를 감은 부분은 아무래도 열이 좀 덜 전달돼서 그쪽은 아무래도 밴딩이 안 되고 네, 맞습니다. 아크릴 손상이 좀 덜 가게 예, 이제 그렇게 하는 역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놈이 간에 붙어 있으면 예. 요 붙어 있는 간은 사실은 이제 정확히 가열이 되지 않습니다. 가열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여기다 사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사실 저희가 제일 준비안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요 놈이에요. 이제 요거는 이제 아크릴관이라는 놈이고요. 예. 그리고 또 PETG라는 관이 있습니다. PETG라는 거는 차이점은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투명성이 좀 차이가 납니다. 아크릴관은 좀 더 투명하고요. 예. 그 다음에 PETG관은 좀 이제 펄해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PETG관의 제일 장점은 뭐냐면은 이 일반 튜브 커터로 커팅이 됩니다. 예.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이 16mm가는 아크릴이라는 성질 때문에 튜브로 커터를 하게 되면 크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툴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무슨 툴인가요? 좀 알려주실까요? 요거는 이제 튜브 그러니까 아크릴관을 커팅하는 공구인데 아이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사실 이게 정확히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 바이스를 좀 별도로 준비를 해가지고 요거는 공구를 요것도 마찬가지로. 참 이게 사실 이제 문순 그 밴드 키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예,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는 이제 사용이 되는데 저희가 PETG를 사용하게 되면 사실 이 공구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튜브 커터로 그냥 자르시면 되니까. 일단은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튜브를 커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이게 흔들리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직각으로 이제 커팅이 안 되면 사실 또 직각이 관 끝이 직각이 아니게 되면 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꽉 잡아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커팅. 이거는 대략적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셋업이고요.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커팅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커팅을 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 관에 줄 오링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이게 사실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사실 이렇게 하면 그냥 들어갑니다. 예, 예. 들어가긴 하는데 나중에 밴딩하고 빼실 때가 문제예요. 안 빠질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투웨이 밴딩 할 때, 그러니까 밴딩을 90도로 두 번을 할 때는 한 번 밴딩하고 관을 이게 줄오링을 빼고 예. 그 다음에 다시 삽입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한 번에 다 집어넣고 예. 밴딩을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하시고 나중에 빼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렇게 아무런 윤활 물질이 없으면은 잘 안 빠질 것 빼시기가 같아요. 너무 힘드시고 이게 걸리면 잘못하면 끊어질 수가 있어요. 실리콘 재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사용하는 것이 요것은 뭐냐면 혹시 이제 물에다가 물인데 예, 퐁퐁이랑 희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퐁퐁. 저희 같은 경우에 항상 밴딩을 하기 전에는 희석된 이렇게, 퐁퐁. 예, 희석된 퐁퐁물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해서 담궈 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갈 이제 때도 좀 저희가 그 줄어링을 이게 두 개를 준비를 합니다. 하나는 1m짜리고 하나는 50cm인데 왜 그러냐면은 1m 간을 넣을 때는 이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밴딩을 하는데 저희가 또 짧은 수로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게 짧게 할 때는 이 긴 줄어링 때문에 사실 이게 밴딩을 할 때 좀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또 짧은 짧은 것도 줄어링을 하시고. 사용을 하고요. 또 이 줄어링에서 넣으실 때 이거 그냥 다 집어넣으시면 나중에 빼실 때 안 되니까 예, 예.
빼실 때는 이렇게 뺄 수 있게 이렇게 좀 남겨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건은 또 준비를 하셔야 또 이렇게 빠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모든 밴딩은 수로 간의 레이아웃이 먼저 필요하고 또 수로 간의 레이아웃의 어떤 실측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실측을 해서 진행을 해야 정확한 밴딩을 하고 이쁘게 이제 수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물은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아, 예, 이건 이제 중요한 걸 설명을 안 해주셨네요. 아, 네, 방송 출연이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닙니다. 자, 간단히 요거는 이제 실측하는 이제 자네요. 실측자입니다. 자. 예, 맞습니다. 실측자인데, 가운데 이렇게 홀이 파였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왜냐면은 저 이 맨드랄 밴딩 공구는 항상 이 간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얘도 결국에는 16mm 간인데 8mm로 여기가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중심축이니까 예. 항상 실측 기준은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중심축. 피팅의 중심축. 중심축.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지금 예를 들어 수로 하나를 저희가 한번 밴딩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이 오링이 좀 오링 이탈이 빠지는 되지 않도록 한 군데서. 예, 한 군데를 깔끔하게 좀 보관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좀 입문하시는 분들이 제일 조금 이제 범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거를 또 간단히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피팅을 항상 G4분의 태핑에 연결을 하실 때는 예. 뭐 이렇게 이제 잘 안 돌아가시니까 예. 이게 뭐 이제 누수될까봐 예. 이거를 꽉 조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꽉 롱로즈나- 조이니까 롱로즈나- 롱로즈랑 공을 쓰십니다. 예, 예. 근데 아시다시피 G4분의 태핑이 나와 있는 부분은 예. 아크릴 아니면은 아세탈이라는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 금속 소재여도 문제가 되지만은 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일정한 힘이 계속해서 가해지면 크랙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저희 크랙 되면 AS가 안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오링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요 오링 부분이 밀착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저희는 지금 이제 제가 이 장갑은 안 꼈는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장갑을 좀 끼시고 예, 예. 피팅을 끼실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조여주시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갑을 끼시고 장갑을 끼시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조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조여주실 때 끝까지만 돌아가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도 누수되지 않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조이시면은 결국에는 더 데미지가 가기 때문에 크랙이 더 발생할 수 있죠. 좋지 않습니다. 여기다 놓으시고요. 자, 근데 지금 간단하게 밴딩 하기 전에 수로 구성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이 부분은 사실 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좀 이제 다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커스텀 수행이라는 것은 예. 어떤 정해져 있는 룰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말이 말 그대로 커스텀이지 않습니까? 커스텀이기 때문에 뭐 내가 이 수로를 먼저 간다, 내가 여기를 예. 간다. 근데 결론적으로 지켜줘야 될 룰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순행에서 사용되는 요 펌프는 요 펌프는 빨아들이는 힘이 없습니다. 정확히 인라인 펌프라고 하는데요. 그는 물이 자연적으로 들어와서 임펠러가 회전되는 속도로 앞으로 직진으로 밀어주는 역할만 합니다. 밀어주는 성질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통이 펌프 아래쪽에 있으면 펌프가 동작하지가 않습니다.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이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와 같은 구성에서는 순환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시죠? 일단은 제가 지금 수로 레이아웃을 한 것은 일단은 지금 요 부분이 바로 인포트입니다. 이게 아웃포트고 예.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직진으로 이렇게 해서 사실 90도 피팅 이렇게 돌려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그냥 요 90도 피팅 안 써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다만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바로 요 블록의 디자인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은 멋이 없어요. 디자인 해치죠. 멋이가 이거 결론적으로 아크릴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대부분 성능보다는 이 미관적인 부분을 꼬대죠, 생각해서 꼬대. 말 그대로 이제 꼬대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레이어 쓴 부분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밀어서 이쪽으로 90도로 다시 꺾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중력에 의해서 물이 떨어지니까 네, 어차피 일로 맞습니다. 들어오니까 예, 그렇게 이런 들어가서 성질만 있으니까 예, 이렇게 되고 이제 MEG에서 새로 이제 디자인한 이 케이스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로판이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요 수로판은 요 보시면은 가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가공이 되어 있고요. 예, 예. 요거 이제 어떤 수로의 아부라든가 그런 좀 각을 맞추기 위해서 요거를 예. 반대쪽에 있는 너트를 활용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신 거예요. 예.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이쪽에는 이제 라디에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좀 이따가 라디에이터를 좀 거쳐서 예, 예, 라디에이터를 거쳐서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는 결론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90도를 두 번 밴딩한다. 예. 그거는 이제 예. 궁금한데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저희는 이제 Z축 밴딩이라고 합니다. Z축 밴딩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 번 꺾어서 이렇게 한 번 더 꺾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시간 때 X, Y 축 말고 Z 네, 축 맞습니다. 그 Z 축 예, 3차원을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좀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제일 좀 오차를 많이 보고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게 요령만 아시면은 요령만.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서 나와서, CPU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서 다시 물통으로 리턴하는 구조입니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예, 이제 수로는 살펴봤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처음에는 그러면 실측을 먼저 해야 되나요? 네, 회전 맞습니다. 검사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이제 실측하기 위해서는 이제 메모지가 좀 메모지가 예, 있고요.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고요. 이게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게 있는데 제가 좀 성격이 조금 이제 좀 뭐랄까 좀 똑부러지는 성격이다 보니까 요걸 보시면 무슨 요게 이제 관역판? 저희가 예 16mm 사이 피팅 사이즈로 이렇게 중심축이 정확히 실측을 하게끔 아, 만들어 놓은 이제 양면 스티커입니다. 예, 요거를 여기에 이렇게 붙여서 예, 예. 이 시증을 할 때 좀 더 이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한 건데요. 지금 양면 테이프로 돼 있군요. 이제 네, 맞습니다. 양면 테이프가 양면 스티커. 예, 양면 스티커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떼주시고 예, 예. 제가 손톱을 잘라가지고 예, 예. 일단 뭐 근데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셔서 요거대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실측을 하시는데요. 예, 예. 꼭 요런 실측자가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제일 쉬운 거는 뭐 필름자를 이용해서 실측하셔도 예, 되고 예. 좀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뭐 육안으로 이렇게 해서 하셔도 가능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육안으로 해갖고 하기에는 이제 정확하게 이 데이터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런 이제 공구를 예.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들 하시는 게 뭐 수습감으로 수수깡. 예, 핀 뭐 이런 앞쪽 핀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수깡 같은 할 경우는 일단 대략적으로 대 본 다음에 그 네, 다음에 맞습니다. 수수깡을 떼고 그 구성대로 이제 수로를 구성한다. 네, 그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띄고 있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갑자기 양면 승진이 테이프가 날라오는 예 다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소.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좀 난이도가 좀 있네요. 제가 손톱도 안 나오고 그랬고 뭐 요거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예, 예. 네,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예,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가운데 딱 건데 붙여가지고 가운데 맞춘다 하고서요. 예, 예. 이게 잘 안 떠지는 관계로 예, 예. 저기로 하고 여기를 보시면 일단 일단 좀 심플한 거를 먼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 수로를 하나를 제가 한번 밴딩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지금은 일단은 벌써부터? 뭐 지금 비디오 카드에서 비디오 이제 카드에서? 올인원 블럭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도 이렇게 가는데 예, 예. 한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아크릴은 제일 큰 단점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밴딩할 수 있는 공간 이게 R값 이내의 각도는 상당히 밴딩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차도 많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R값이라는 게 반지름 값인가요? 어떤 R값이라는 것은 예. 뭐냐면은 밴딩을 죄송합니다. 90도 밴딩을 했을 때 그 90도에 대한 각도예요. 곡률 뭐 그런 거.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요 밴딩 툴의 여기의 거리가요. 예, 예. 대략적으로 한 2mm가 됩니다. 예, 52mm예요. 근데 52mm 미만이면은 거리가
미만이면 상당히 밴딩하기가 어렵겠네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길게 밴딩을 해서 커팅을 진행을 하는데 알값 부분이 오차가 생겨서 결국에는 저희가 상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레이아웃 부분을 일단은 지금 심플하게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레이아웃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커스텀이라는 순행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거는 사용자분들의 어떤 레이아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 해서 VG에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돌려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홀이 있으니까 홀 홀 중심축으로 해서 볼트랑 너트랑 이렇게 조여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예. 고정을 하고요. 예, 고정을 안에 하고 걸리고 항상 요거 저게 될 때는 느슨하게 처음에는 좀 네 하고 맞습니다. 무슨 이제 제가 예. 잡고 항상 중심축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피팅의 대략적인 중심축에 대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심축에 대십니다. 이렇게 예.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관역판이 있다면 좀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할 수 네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히 중심축을 측정하기가 좀 어렵. 오차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예.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기준점이 어떻게 되냐? 사실 이제 조금 저희도 가끔 네. 간혹가다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 여기하고 사실은 여기하고 거리예요. 여기가 예, 이제 예. 중심축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하고 잘못하다가 여기를 측정해서 꼼꼼히 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 오차가 힘 빠지겠네요. 네, 오차가 생겨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예, 예.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요 음. 부분하고 요 부분이니까요. 아 이건 혼자 하기는 조금 아닙니다. 혼자 가능합니까? 있습니다. 아. 혼자 하면 좀 오래 걸립니다. 좀 오래 걸리겠네요, 예, 이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 일단 이렇게 하시고 죄송합니다. 이 밑에 거 잡고 지금 너트를 꼭 조여주면 네 맞습니다. 됐다. 자 됐네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거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저 예. 같은 경우에는 자를 한 번 더 재요. 한 번 더요. 자를 한 번 더 재서 대략적으로 101mm가 됩니다. 예, 101mm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1mm. 101mm. 예. 그러면은 여기서 101mm로 적으시고요.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거리니까 대략적으로 125mm가 되겠습니다. 125mm인데 예, 예. 요거를 밴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은 네. 저희가 측정했을 때는 요렇게 측정을 했어요. 절반이 절반. 예, 네. 요렇게 측정을 했는데 예. 결론적으로는 관은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저희가 측정한 거리에서 플러스 값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저희가 측정할 때는 이 안으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측정을 한 값이고요. 예. 여기서 측정하는데 관은 결론적으로 여기가 들어가요. 아 맞죠. 끝까지 네, 들어가기 맞죠.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는 5mm 값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대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짧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론에 여기까지 들어가는 값을 더 더해줘야 더해줘야 네,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5mm 정도를 더 주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는 130mm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네, 피팅의 깊이만큼 깊이만큼 더 저희가 더해주는 더해드린 예,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를 밴딩을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좀 치워주시고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밴딩할 준비를 했는데요. 예. 제가 정확히 요 수치를 가지고 약간 5mm를 더한 수치죠. 네, 요게 좀 뭔가 좀 궁금해하시다가 좀 전에 유가장님이 저한테 예, 예. 질문을 하셨는데 네. 제가 여기 하도 밴딩을 많이 해가지고 예.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하고 헷갈려요. 이걸 음. 했는지 이걸 했는지. 그래서 새로 이렇게 종이테이프를 붙여서 정확히 어느 위치에서 밴딩을 해야 되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붙였어요. 자, 제가 지금 보시면은 맨드랄 공구에 지금 요 종이테이프를 이렇게 3개를 예. 해놨습니다. 이 종이 테이프는 아까 전에 열을 막아주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역할을 하고 2개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2개면 되는데 하나가 더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이게 분명히 이 수로는 이 수로의 총 길이는 그래서 이 1m간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커팅이라는 걸 한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커팅을 하기 위해서 커팅 위치를 정확히 표기하기 위해서 이 테이프를 한 번 더 감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거기를 자르겠다. 하나 더 이제 준비를 했고요. 예. 자, 이거 쉽게 빠질까요 지금? 이거 쉽게 빠지는 거야? 예. 지금 이제 빠지는 건 이따 보시면 됩니다. 잘 안 빠지면 제가 거짓말하는 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 지금 요 방향은 90도기 때문에 뭐 여기가 106mm가 되든지 여기가 130mm가 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데나 이제 하시면 되고 일단은 저는 여기에 130mm를 측정을 하겠습니다. 130mm를 어떻게 표시를 하시느냐? 요게 대시고요. 요게 이렇게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요걸 좀 길게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요 자를 이렇게 되게끔. 기준점이 그러면 어디인가요? 현재 기준점은 130mm 가? 여기십니다. 여기가 왜냐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는 16mm의 절반 공은 8mm입니다. 예. 제가 이 실측할 때 기준점은 항상 중심축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130 정도로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130에 테이프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하셨고요. 표시를 하시고 이렇게. 저도 여가가 또 헷갈리니까 예. 별표를 한번 다 해주시면 되고. 예. 130에. 네, 그 다음에 이쪽 수로는 106mm로 하시면 됩니다. 106mm. 요거는 101 플러스 5mm니까. 네, 마찬가지로 얘도 좀 튀어나오게 하셔서 기준점을 좀 잡게끔 해주고 이렇게 해서 106mm를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1, 2, 3, 1mm를 체크를 하시고 100mm 체크하시고 네. 직선으로 한번 거주시고 직선을 대략적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이제 테이프를 붙이셔야 되는데 테이프를 어떻게 붙이시냐? 자, 이게 수로 중간에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관 중간에서 하셔도 되는데 그럼 또 이 여분관은 또 버리셔야 돼요. 활용할 줄 아는 관을 최대한 아껴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표시한 부위에 관 끝을 맞추시고요. 아까 리머를 이렇게 하신 그 부분이죠? 맞습니다. 다듬어 맞추시고 자, 요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요거는 저희 이 몬순 밴딩 툴에 대한 기준점이십니다. 다른 공구들은 좀 다르실 수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요 끝에다가 요 기준을 맞춥니다. 아, 여기 끝에. 끝에다 기준을 맞추시고 이렇게 감아주고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끝을 맞춰주시고 이거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재십니다. 얘는 대략적으로 여기 오차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요대로 그대로 이렇게 돌려주십니다. 돌리면은 그대로 돌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요 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사이를 열을 가해서 구부리면 되겠네요. 열을 받아서 열이 이제 가열이 되는 부위는 바로 이 사이가 요 부위십니다. 요 부위시고 자, 요게 이제 요걸 사실 요 작업을 하기가 번거로우시다. 그러시면 여기하고 거리를 적으면 여기는 이제 대략적으로 60mm 정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mm 간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요 툴을 쓸 때는 60mm의 간격대로 가열 거리를 알기 때문에 항상 60mm를 메모를 해 놓으시고 처음에만 여기를 붙이시고 거기서부터 60mm 띄시고 붙이시면 됩니다. 이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런 또 노하우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열 범위를 정하시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각별히 주의하실 게 밴딩을 하실 때는 애완동물 어린이 절대 근처에 오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 큰아들도 결국에는 몰래 이걸 한번 이렇게 톡 집어서 뒤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히팅건은 사실 뭐 또 공구 대명사가 뭐죠? 보시죠? 보시에 보시면은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것까지는 안 쓰는데 보시에 보시면은 이게 온도 표시가 되는 액정창이 있습니다.
좀 사실은 비싼 예, 거 아닌가요? 좀? 비쌉니다. 예, 그죠? 30만 원 하는데 비싼 값을 사네. 네, 그게 있으면 좋은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밴딩을 하다 보면 가열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예, 예. 저희가 흔히 이제 좀 창피한 말로 뽀글이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려요. 뽀글이가 뭐냐면 여기 기포가 막 올라옵니다. 아, 근데 그게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외관상 아무래도 예, 좀 그렇기 때문에 그 뽀글이가 왜 생기냐? 열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 높아서. 예. 근데 이게 밴딩을 하다 보면 그가 가열을 하다 보면은 예, 예. 조금 성미가 급하신 분들은 열을 많이 가하세요. 아니면 이거를 가깝게 붙이시거나 이게 열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까? 히팅열을? 있습니다. 아, 있군요. 보통 몇 단계로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끝까지 돌리고 예, 예. 대략적으로 한 반시계 방향으로 대략 한 30도 정도 뒤로 돌립니다. 그러면 한 70% 정도? 60, 70? 예, 한 60, 70, 한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가열하기 전에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PET 지관하고 아크릴 관하고 가열 시간이 어떤 차이가 나냐? PET는 상당히 짧습니다. 짧고. 예. 그 심지어는 드라이 좀 좋은 열량을 좀 높은 와트수가 높은 드라이는 히팅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크릴은 안 되시고요. 예, 예. 스프레이 PET 지관은 이제 아크릴관보다 제가 짧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크릴관 좀 깁니다.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 처음에 보시면 무리가 없으시고 이게 대략적으로 열이 가해지면 헤어드라이기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열이 이제 보이세요. 오, 빨개졌네요. 그러니까 화상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뜨겁네. 네, 맞습니다. 헤어드라이보다 뜨거운 느낌이 있어요. 이 정도가. 헤어드라이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네, 어우, 뜨거워. 자, 근데 히팅건 위치가 중요합니다. 예. 왜냐면은 히팅을 하고 열이 가해져서 관이 좀 말랑말랑할 때 바로 이거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히팅건 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번거롭겠죠? 예. 이 정도 위치에 있어요. 저걸 보면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근데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죠? 한 30초 정도 이후에 하면 되나요? 일단은 저는 이제 이 관에 요걸 한 번씩 구부려 봅니다. 아, 굴려보면 다시 구부려 보면 이게 또 밴딩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너무 말캉말캉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적당한 여기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아마 제가 이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보면 대략 요 간격하고 이게 한 9판 정도가 돼요. 예, 예. 그럼 여기서 한 3초 정도, 3초 정도? 3초, 약 5cm 거리 정도? 예, 3초 여기 정도, 5cm 정도 하시고 예, 예. 사실은 이게 점점 높아져야 됩니다. 예, 처음에 이제 갔다가 열을 받으니까. 예, 예. 너무 받으면 아까 전에 네, 기포 맞습니다. 같이 뭐 네,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돌리고 또 한 한 번,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돌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90도, 한 90도 번, 돌리고. 두 번, 세 번.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네. 대략적으로 이 녀석이 또 이렇게 변하는 어, 게 이제 더 구부러지네요. 조금, 조금 구부러지네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거리와 여기가 가까우시면 안 됩니다. 예. 좀 더 이렇게 하시고 5cm보다 조금 멀게. 네, 맞습니다. 인내를 가지시고 돌려가면서 가열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열을 해주시고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제 구부러지네요. 네, 구부러지려고 하죠. 예. 그래서 이 녀석은 좀 더 가열을 하셔야 됩니다. 반응이 보이죠? 예.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맞추시고 바로 잡아주시죠. 예. 와, 와, 뱀이 됐어요.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쪽을요?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하고 이게 막 덜렁덜렁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예. 이 상태로 한 20초 정도를 가만히 20초 정도? 예. 두세요. 가만히 20초 정도 두시고. 예. 여기 두 개를 잡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가열 상태에서 여기를 만지시면은 자국이 남으세요. 야, 조심하시겠네요. 좀 보기가 싫습니다. 네.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20초가 지나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깔끔하게 됐네요. 예. 자, 이 상태에서 예. 지금 요거는 이제 130 정도가 되는 거고 저희가 130이 헷갈리네요 이게. 130 이 정도 이제 될 것 같은데 자 하나는 106mm죠. 네, 106mm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 기준대로 이렇게 대시고 예. 자 이 하나를 아까 띵 하나 더 예, 있었죠? 100mm가 지금 보시면 아까 표시한 부분이 여기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자, 항상 요거는 항상 뜨겁기 때문에 정말 멀리 주의하셔야 있어야 돼요.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또 툭 건들지 모르니까. 또 이거 또 시스템에다도 이렇게 막 갖다 대시면 위험하죠. 네, 위험하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종이 테이프를 이렇게 한 하시고요. 중간쯤에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표시를 이렇게 표시를 하십니다. 거기 좀 있으면 잘라야 되죠? 예 맞습니다. 네, 자른 부분을 네, 표시를 하시고 자, 지금 책상이 좀 좁다 보니까 이거 잠깐 내리겠습니다. 하시고 제가 아까 오링을 이렇게 해서 네, 빼시고 오링을 빼는 게 자, 이 상태에서 예.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예. 아, 금방 잘리네요. 예 맞습니다. 자르는 와. 거. 여기는 자르고. 자, 보십시오. 요게 사실은 이 직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빼바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약간 리버. 예, 이 빼바는 요걸 잘만 자르시면 빼바지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요 정도면 빼바지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깔끔하게 되는데 지금도. 예, 지금 인사이드에 요거 이제 인사이드용이고요. 예. 요게 이제 아웃사이드용입니다. 예. 아웃사이드는 이렇게 해서 깎기 깎듯이. 네, 세네 번 쳐주고. 인사이드 많이 치시면 안 돼요. 한 번만 한 번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요 기간은 드디어 나옵니다. 하나가 나왔군요. 수로가. 드디어. 이렇게 나오십니다. 예. 근데 요거를 어떻게 집어넣으시냐? 그냥 넣으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퐁퐁물. 퐁퐁물을 했습니다. 지금 퐁퐁물을 이렇게 담으시고 예. 물론 요 종이 테이프도 떼셔야 됩니다. 예. 요 꼭 종이 테이프를 쓰셔야 되는 건 아니세요. 이거를 이렇게 그 종이 테이프 아니면 뭐 그냥 표시 가능하신 걸로 쓰셔도 되는데 종이 테이프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국이 생겨. 자국이 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시 나중에 최종적으로 관을 다시 꽂을 때는 예. 세척을 하게 됩니다. 세척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크릴 가루가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시면 요 중앙에 미세스로. 열을 이제 흡수를 하는 미세스로 그러니까 마이크로핀에서 누적이 되기 때문에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고 피팅은 너트링을 먼저 넣으시고 예. 마찬가지로 너트링을 이렇게 넣으십니다. 예. 그 다음에 밀어줄 오링 넣으시고요. 오링 넣고. 넣으시고요. 퐁퐁. 지금 이 피팅을 보시게 되면 예. 오링이 지금 살짝 떠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예. 예. 예, 요거는 요런 이제 볼펜들을 이용해서 한 번씩 이렇게 안쪽에 돌려주세요. 오링이 있는데 예, 그거를 좀 평평하게 예, 펴줄 필요가 편하게. 있어요. 왜냐면은 저게 좀 이탈이 되는 상태에서 넣으시게 아. 되면은 오링이 이탈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오링을 한번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한번 살짝 네. 넣으시면은 살짝 한번 좀 이렇게 돌려 이렇게 하면서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예. 최종적으로 됐다. 이 상태에서 보시는데 예. 지금 보시면 얘는 이제 여기다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밑으로 가 있네요. 예 네. 이거를 이렇게 돌리시면 안 되세요. 왜냐면 보시면 피팅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이거를 이제 돌리면은 오링이 뭐 마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인데 결론은 얘는 지금 유날 유날이 작업이 지금 됐어요. 지금 퐁퐁물이 있기 때문에 돌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시계 방향으로 돌리셔야 계속 됩니다. 돌려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고 어느 순간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그거는 잠겼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 됐다. 상태에서 네.
평평하게 오링을 좀 해주시고요. 이제 좀 펜슬. 이 안쪽에 오링을 평평하게 이제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예.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요 나사를 지금 고정을 해놨습니다. 예. 나사를 고정을 하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은 그 그래픽 카드 네, 볼트를 데미지가 갈 수가 있기 좀 때문에 풀어볼게요. 예, 얘랑? 유격을 약간 이제 움직일 수 있게 유격을 약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격을 주셔야 슬롯 PCI 익스프레스 그래도 좀, 좀, 예.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네, 이렇게 되는데 해서 이제 그래픽 카드의 볼트를 일단 빼서 이게 좀 약간 왔다 갔다 거려도 큰 문제 예, 없어서 맞습니다. 유격을 약간 줘야 그래서 되는 이유가 예. 고정이 돼 있으면 지금 이렇게 해서 좀 흔들릴 경우에 예. 잘못하면 이 슬롯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격을 좀 줄 수 있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고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관을 다 밀어 넣습니다. 예. 자,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예. 지금 어차피 실측을 해서 꽂았기 때문에 이게 오차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관 끝이 결국에는 피팅 내부 끝까지 밀어 들어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중간에 관 끝에서 관이 밀착이 안 되면은 예. 압력이 걸렸을 때 누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지금 다 밀려 있는 상태고요. 다 들어가 있는 예.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오링을 피팅에다 밀어 넣으시고 너트링을 조이십니다. 조이는 너트링을 쏙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조이시면 되고 예. 다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버튼을 잠시만요. 조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결국엔 이게 빠지거나 예. 압력이 발생해서 빠지거나 예. 툭 쳐서 빠지거나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예. 생각보다 악셀이 상당히 이 튜브하고 큰 차이 없이 안정성이 예, 보장이 됩니다. 지금 처음 이렇게 아크릴 하는 걸 봤는데 좀 뭔가 성취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 했는데 자, 요게 이제 제일 간단한 90도 밴딩입니다. 90도 밴딩. 예, 제일 간단히 누구든지 한 번만 보면 할 수 있는 밴딩이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투웨이 투웨이. 예, 두 번 밴딩하는 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두 번 밴딩 하시고 90도 밴딩 하시면은 아크릴 밴딩은 끝나신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근데 아까 전에 뭐 투웨이 밴딩이 하셨나요? 예, Z축 밴딩. Z축 밴딩이라고 조금 이제 난이도가 좀 있을 예, 수도 있다라고 맞습니다.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은 90도를 한번 밴딩 하시고 그 밴딩 된 거를 세워서 붙이고 예. 한 번 더 꺾기 때문에 요 거리가 오차가 생기거나 요 거리가 오차가 생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요. 3차원적으로 좀 생각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Z축입니다. Z축. 일단은 그 Z축 밴딩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공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요거를 관을 기준하기 위해서 180도짜리 맨드랄 공구를 여기다 고정을 해놨습니다. 예. 맞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브라켓이 이렇게 L자 브라켓이 있어서 요거를 세울 수 있는 이렇게 세웁니다. 예. 이렇게. 예. 그래서 먼저 90도 밴딩을 먼저 진행을 하고 예. 그 90도 밴딩된 관을 여기다가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한 번 더 꺾습니다. 이게 3차원이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실측을 또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너트링은 다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예. 너트링을 다 제거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어느 수로를 하는 거죠, 이제는? 이쪽 VG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떤 순서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좀 보여주기 위해서 예. 제일 간단한 90도 밴딩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Z축 밴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것은 최종적으로 라디에이터에서 식힌 물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재셔야 됩니다. 세로로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재셔서 결론적으로 얘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 지금 보시면 대략 비슷하고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으시는 거 같죠. 다행히 한 번에 딱 됐네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밴딩이 돼서 좀 길이가 기는 건 수정이 가능하세요. 길이가 긴 자르면 거는- 되니까. 예, 예. 짧으면 다시 해야 확장 피팅을 쓰시든지 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 긴 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재추축이기 때문에 예. 길면은 예. 안 맞아 보이세요. 아, 그래서 이게 참 재수축이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대축은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실수하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 네, 네, 맞습니다. 거기- 그런 경험이 좀 있어야 경험이 됩니다. 처음부터 뭐 욕심내서 뭐 하면은 이게 퍼펙트하게 되면은 이제 좋겠는데 좋겠는데 그게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맞으신 거예요. 예. 자, 내려볼게요. 자, 이제 그 3차원 축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 예, 다음에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수로 모양을 보면은 지금 요렇게 와서 예.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가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제 90도로 이렇게 밴딩하고 예. 지금 결론적으로 90도로 정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밴딩을 하는데 예. 근데 얘는 이쪽으로 밴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3차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맨드랄 공구 보여드렸지만은 하나를 이렇게 요거를 먼저 밴딩을 한 후에 예. 이렇게 다시 축을 세워서 예. 고정을 한 다음에 여기를 밴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다시 그 판을 한번 가지고 와서 예, 맞습니다. 시연을 일단은 지금 잠시만 여기 네. 보니까 여기 있는데 요거를 사용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축을 일단은 요거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네.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케이. 지금 보면 일단은 Z축을 이렇게 실축을 해놓으셨는데 1차적으로 꺾어야 될 부분이 바로 90도를 먼저 꺾어야 됩니다. 일단 네. 90도를 먼저 꺾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 방향이든 상관은 없으세요. 네. 상관은 없으신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일단 90도부터 밴딩을 먼저 하고 네, 90도. 설명을 아까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90도 밴딩이죠. 그렇습니다. 90도 밴딩이 제일 이제 쉽고 제일 이제 솔직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예, 희석된 다시. 핀을 다시 예. 그리고 실리콘 자, 요거를 다시 다시 여기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요. 자, 다시 이거는 대략적으로 두 번을 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총 4개의 스티커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한 번 커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총 5개의 스티커가 필요합니다. 이건 뭐 길이는 대략적으로 그냥 표기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뭐 길이는 대략적으로 자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좀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시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이제 열이 가열되지 않게끔 아크릴에 네.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열 범위를 일단 주된 목적은 가열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자, 여기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실측한 거는 지금 여기 거리가 지금 대략적으로 119mm가 됩니다. 이거는 119mm. 이제 피팅의 깊이까지 포함된 거리가 119mm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수로는 215mm가 되겠고요. 예. 그러면 먼저 119에서 215의 기준대로 90도 밴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자,
자는 이렇게 두 개, 항상 요 기준점을 표기를 하실 때는 자를 여분의 자가 두 개 정도, 꼭 이 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 뭐 방한 자로 하셔도 상관없으시고. 지금 직선 길이를 재야 되니까 일단 지금 1차원적으로 자를 보시고요. 일단은 119mm를 표기를 하셔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하시고, 항상 자를 이쪽에 밀착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밀착하시고 직각을 구성을 하신 다음에 119mm시니까 지금 이렇게도 표기를 하시고요. 표기를 하셔서 직선으로 한번 쫙 그어주시고 테이프에. 맞습니다.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Z라고 표기를 Z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Z축 위치에 관끝을 위치하신 다음에 Z축을 위축으로 예. 관끝을 지금 위치하시고 그대로 돌리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밴딩을 하는 구조니까 이쪽으로 표기를 일단 Z축에 테이핑을 먼저 해야죠. 예, 맞습니다. 테이핑을 몬순 툴로 일단 이 기준으로 이 끝을 향해서 이렇게 봐주시고 여기로부터 6cm도 되고 네, 맞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라운딩 처리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실측하셔도 되고요. 항상 그 조심하실 게 뭐냐면은 여기 표기가 이렇게 돼서 좀 움직여서 이게 좀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를 보고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표기된 요 끝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쪽으로. 밴딩 하시는 게 중요하시네요. 예.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 요 기준에 맞췄는데 조금 요 스티커 위치가 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튀어나와요. 예, 그래서 또 요거를 이렇게 맞추면 예. 짧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 기준대로 예. 보고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기준에서 대략적으로 제가 아까 60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60mm 60mm니까 한 이 정도에서 예. 붙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60 되셔도 되시고 조금 큰 범위만 아니시면 상관이 예. 없으세요. 60대네. 자,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하시고 지금 이쪽 수로만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위로 올라가는 수로를 지금 지금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215mm시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해서 직각 맞추시고 예, 직각을 해서 맞추시고 10, 215mm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표시해 이 주시고 정도 표시하시고 직선으로 꽂고 좀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Z로 표시를 예, 맞습니다. Z로 표시하시고 자, 지금 보시면 Z축으로 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예. 지금 보시면은 모양이 일단은 제가 90도 먼저 밴딩을 진행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면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히팅건 위치는 이 간섭이 없으셔야 돼요. 간섭이 있으면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이렇게 밴딩을 하는 거라서 공을 이렇게 돌리다가 예. 팅을 치면 그러면 넘어질 수 있는 이게 위험이 있으니까 공간이 뜨면 밴딩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히팅건 사이 거리는 5cm 이상 정도로 보시고 계속 삐뚤삐뚤 돌리면서 가위를 붙여주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히팅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기포가 생길 수 있으니까 5cm 또는 그 이상 거리에서 돌려주시면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이 좀 열이 받은 상태로는 거리를 좀 더 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는 좀더 지금 이제 말랑말랑해졌네요. 유연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신속하게 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Z축을 아까 지금 설명드린 Z축을 위치를 하신 다음에 그대로 딱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약 20초간. 예, 맞습니다. 20초간. 예, 20초 그래서 됐고요. 일단은 이렇게 와, 90도 진행하고요. 자, 지금 수로 모양은 기억. 이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이렇게 꺾어야 꺾어야 맞는 되지. 거죠? 지금 네,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자, 이건 항상 이 방향이 조금 이제 헷갈리실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은 제트축에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야 됩니다. 예.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 구성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지금 그려져 이렇게 온다고 보는 건데 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이쪽이 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거리가 제가 21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자, 이거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예. 여기서 215 정도의 거리를 다시 측정을 다시 표기를 한 다음에 예. 요거를 위치를 하시고 고정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한 번 더 밴딩을 하면은 딱 나오겠네요. 구성이 됩니다. 예. 사실상 90도 두 번이기 때문에 요 실측 거리만 정확히 맞추실 수 있다면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십니다. 또 지금 이제 그 전에 215를 표기를 해야 됩니다. 115. 좀 도와주십시오. 네. 215에 표기를 해주십시오. 215입니다. 15입니다. 오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네요. 예, 거기 맞으시죠? 예, 넘어갔네. 자. 하고요. 예. Z축 이거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하셔야 되는 건데, 자, 요거를 위치하시기가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세요. 예. 이거를 이렇게 해놔야 될지, 이렇게 해놔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분간이 좀 있으시면, 요거를 요렇게 대시는 겁니다, 먼저. 예. 요거를 이제 먼저 고정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해서 딱 기준을 잡으시고, 자,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밀어보십니다. 예. 자, 그럼 요 정도 되시면, 얘가 맞춰야겠네 중앙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실 수가 있어요. 예. 자, 이 상태에서 자, 일단은 지금 이 판 특성상 예. 저희가 지금 진행은 유 과장님 도움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나사홀이 지금 여기 이제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게 나무 성질이다 보니까 조금 이게 태핑 스크류를 박다가 이게 지금 같이 이게 움직이거든요. 예. 좀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은 과장님이 좀 이렇게 고정해줘서 밴딩하는 걸로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고정은 나사를 이용해서 예, 원래 그게 원칙인데. 나사를 이용해서 예. 고정하는 게 나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지금 선에다 맞습니다. 예. 지금 정확하게 맞고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밴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맞추시는데요. 예. 지금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잠시만요. 또 뒤로 좀 가셔야 되겠네요.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표기를 하십니다. 예. 테이프를 붙여서 네, 이렇게 표기를 하시고 가열 범위를 예, 가열 범위를 이제 정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60mm 정도, 60mm 정도 하시니까 다시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대략적으로 자로 해서 다시 한번 테이핑을 60 정도로 하셔서 다시 한번 테이핑. 네, 테이핑을 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큰 거리로 장을 끄고
저 안에 퐁퐁이 막 끓네요. 안에서. 막 그거야. 끓는 것 같고. 그렇지. 움직이시면 안 네, 됩니다. 지금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 빙빙하고 20초간 고정. 됐습니다. 와, 됐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수로 구성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빼야 되는데 잘 빠질까요? 이거 3,000mm에서 안 빠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 잘 빠질까요? 그래서 퐁퐁을 하시죠. 퐁퐁을 해. 오! 땡기시면 땡기시면 돼요. 자, 이 오링을 빼실 때는 주의하실 게 있어요. 왜냐면 이 밴딩을 하시고 예. 열이 좀 가해진 상태에서 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좀 약간 20초 정도를 하시고 20초. 네, 대략적으로 30초 이상 더 빼시고 아, 알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10%에서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지금 105mm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05mm가 되시는 거예요. 예, 거기를 잘라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코팅을 이제 다시 테이프를 붙여서 해주니까 힘좀 맞추고 좀 105mm 표기를 하시고요. 예. 이게 사실은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실측된 수치를 갖다 표기를 해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과장님은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항상 요거를 저기를 하실 때는 지금 이렇게 해서 직각을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 정확한 길이대로 커팅이 가능하니까요. 예.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시고 이쪽으로 좀 당기시면 이게 좀 약간 이렇게 됐습니다. 꼭 요걸로 하셔도 되고요. 조각기가 있습니다. 조각기. 예, 조각기 같은 거를 이렇게 돌리셔도 그라인더 같은 거를 날리셔도 되고 꼭 뭐 이렇게 셋업을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이용해서 커팅이 가능하세요. 얼마 튀지 말고 한 번에 네, 방향성을 잡으시고 빠르게.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직각으로 네. 가능하세요. 자, 인사이드에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치시고요. 인사이드. 네, 인사이드 한번 치시고 예, 아웃사이드 3번. 아웃사이드는 한 3번 정도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보내시고 한번 이게 정확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꽂혀 뭔가 된것 같아요. 예. 네. 그 테이핑한 거를 제거해 주시고. 지금 저희는 지금 가조립을 한번 해봤는데 예. 가조립을 다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금 안에 보시면 예. 지금 제가 리머지를 하면서 아크릴 가루들이 이렇게 보이세요. 가루가 좀. 지금 가루들이 보이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기는 다 세척을 한번 해주시고 잠시만. 이거 세척을 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세척하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일단 그냥 수돗물에다가 수돗물에다가 하셔가지고 싹 불어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테이프 같은 거 이런 거 제거하실 네, 때는 맞습니다. 뭐 퐁퐁 이런 물로 갖다 이렇게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별도로 쓰는 이제 약품이 있습니다. 예. 근데 주의하실 게 아크릴에는 그 휘발성이 있는 것으로 세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비휘발성 그러니까 휘발성이 있는 뭐 이를테면은 알코올이라든가 이를테면은 다들 매니큐어 주는 거 뭐라고 그러죠? 매니큐어. 매니큐어 주는 거요? 예. 아세톤? 네, 아세톤. 아세톤. 아세톤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아크릴은 크랙이라는 게 그냥 뭐 그러니까 깨지는 걸 크랙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약품을 사용했을 때는 점점
요게 그 저희 자동차 유리 전면 깨지듯이 이렇게 예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항상 아크릴을 세척을 하실 때는 물로다가 그냥 세척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 윤활제랑 발라서 예. 안에 그 오링 보유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사용했던 퐁퐁 희석된 물을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도착하기 전에 오링을 한번 이렇게 톡톡톡톡 해가지고 정리를. 네 맞습니다. 안쪽으로 이거는 지금 제가 안 해줬고요. 그래도 예 미리 지금 돼 있는 미리 어느 지금 정도는 작업을 해놨습니다. 작업을 해놓은 상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항상 예, 간을 미실 때는 고정했고요. 지금 보시면 간이 무조건 끝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예. 끝까지 밀어 끝까지 지금 밀어 들어가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죄송한데 제가 왜 지금 웃음이 났냐면은 제가 이렇게 호기심 있어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의 시야를 자꾸 이렇게 가려가지고 제가 지적을 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도 머리가 크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하시고 여기다 이렇게 끼시는 이제 요 항상 비디오 카드에 꽂으실 때는 예. 그냥 이렇게 막 미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예, 맞습니다. 그 볼트를 제거하시고 약간 유격이 예, 맞습니다. 이 있어서 상태에서 카드 익스프레스 슬롯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항상 위해서. 카드를 잡으시고요. 예. 자,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적당한 밀어 힘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VJ 카드 백플레이트 쪽을 잡고 이렇게 적당한 힘으로 눌러주면은 고정됩니다. 맞습니다. 우와. 오링을 넣으시고 세우실 때는 오링 넣으시고 예. 너트링 체결하시고요. 예. 너트를 체결할 때 이렇게 하면은 아니 되는 안 되죠. 자, 이거 제가 이 너트링을 지금 이 너트링을 채우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오링을 밀착하기 위함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오링을 끝으로 가게 해주고 안 들어갈 정도만 체결하시면 됩니다. 예. 아까 이거를 이거 누수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이렇게 조이시면은 이거 손 다 나가세요. 저희는 하도 이런 작업을 해서 굳은 다리 벗겨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이런 장갑이 예, 반드시 장갑을 필요하시고 반드시 끼셔야 돼요. 끼시고 반드시 장갑을 끼신 상태에서 꼭 돌려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예. 네, 맞습니다. 쓰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장갑을 끼셔서 남자의 힘으로 이렇게 딱 돌렸을 때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정도면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쪽 스로에서 이게 다 지금 잠시만요. 지금 유격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카드를 고정할까요? 맞추시고 예, 고정을 하시죠. 일단 이쪽 먼저 고정을 해두고 고정을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고정이 가능해지겠죠. 예. 이렇게 해서 고정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외에 또 저희가 알아봐야 될 사항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디귿자 밴딩을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디귿자요? 네, 디귿자. 어. 자, 디귿자도 결국에는 90도를 두 번을 꺾는 예. 형식입니다. 근데 요거는 Z 쪽보다는 상당히 쉽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은 뭐 디귿자이기 때문에 예. 이런 디귿자.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수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디귿자. 연결하실 예.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나는 케이스를 한번 보여주시죠. 내려볼까요? 아니 돌려주세요. 또 뒤로? 아니. 이쪽으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지금 펌프를 위치하거나 어떤 여기 피팅 설계를 할 때 지금 간단하게 지금 밴딩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각도를 좀 맞춰놨습니다. 지금 요것도 같은 경우에도 좀 이각하고 맞기 때문에 바로 90도로 이루어져서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물통에서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얘는 일자로 써서 이렇게 내리셔도 되는데 예. 간섭이 생기거나 아무래도 좀 보드에서 세로로 지르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격자 피팅해서 지금 모양을 지금 최대한 올리는 블럭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피해서 디귿자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예. 근데 보시면은 지금 요 각하고 예. 요 각하고 보시면 좀 달라요. 디귿자가 이렇게 해서 되실 수가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밴딩을 하느냐? 사실 밴딩으로 하기에는 사실 좀 쉬운 부분은 아니세요. 왜냐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상당히 쉬운데 이런적으로 좀 그려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좀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항상 그 맨드랄 공구 기준대로 가면은 52mm 정도 미만의 밴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차도 상당히 많고 예. 그리고 이걸 꺾으시다 보면은 짧은 거리는 상당히 꺾기가 정말 힘듭니다. 예. 왜냐면 그 오차 때문에 그런데 이 항상 아크릴 밴딩에서 제일 주의하실 부분이 사실 여기다 이제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피팅을 좀 많이 쓰면은 아무래도 그 멋이 좀 죽기 때문에 예. 피팅을 최대한 안 써서 기본적인 피팅으로 밴딩을 이용해서 좀 구성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 여기도 지금 피팅 두 개가 확장 피팅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밴딩으로 표현을 하면은 상당히 좀 뭐랄까 지금 여기 간격이 예.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확장 피팅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만큼 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도 이렇게 해서 직각을 제가 맞춰놓은 거고요. 지금 여기도 결국에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좀 어느 정도 이런 각이라든가 최소한 좀 52mm 정도의 좀 길이의 수로 길이가 있어야 예. 어느 정도의 밴딩 표현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면 당연히 밴딩에서 써야 피팅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예. 결국에는 이거는 피팅을 쓰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은 밴딩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거리라서 결국엔 이쪽에는 저희가 확장 피팅을 사용해서 예. 요 거리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결국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직각을 맞춰줄 겁니다.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직각을 맞추실 때 여기 몇 미리가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무작정 이거를 그냥 확장 피드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여기하고 결국에는 이 세로 거리는 동일합니다. 예. 결국은 얘는 이쪽으로 나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밴딩을 세로로 그대로 진행을 하실 겁니다. 예. 세로로 진행을 하고 얘를 직각을 맞추다 보면 결론적으로 여기가 몇 미리 정도가 떼어져야 되는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러면 그거를 피팅을 이용해서 확장 피팅을 이용해서 트롤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실측을 해둔 상태입니다, 저희가.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실측을 해놨고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이제 피팅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예. 그것까지도 이제 저게 밴딩을 하고 나서 피팅을 넣으면 좀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저희가 이제 시식 작업을 해서 지금 그 거리만큼 예. 저희가 피팅을 좀 껴놨습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올 건데요. 지금 이쪽이랑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더 이렇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측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네, 디귿자 형태로 되는 이런 현재. 식으로. 예. 진짜 이게 시측자가 길이가 총 300mm, 그러니까 30cm인데요. 예. 이게 이제 거리가 30cm가 더 좀 되니까. 예, 오버가 되다 보니까 자, 두 개를 겹치고. 두 개를 겹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저희가 실측한 거리대로 일단은 밴딩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105mm고요. 105mm하고 저희가 315mm 기준으로 90도 밴딩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주세요. 여기가 지금 101mm입니다. 소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표기죠. 예. 표기했습니다. 하고 세로하고 디귿자 한번 표시해 주십시오. 디귿자 자, 300은 지금 대략적으로 위치가 이쪽입니다. 맨 끝이고 그다음에 이제 315를 아니 저 이제 15mm만 계산을 하시면 되니까 15mm. 하나, 둘, 셋, 넷, 다섯. 115mm를 측정했습니다. 315mm를 자, 제가 맨드라곤과 하나를 지금 분리를 했습니다. 자, 분리를 한 거는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이제 삼각자가 하나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삼각자. 이거는 이제 이 맨드라를 90도를 정확한 90도를 위치하기 위해서 이 삼각자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315에 대한 거는 이쪽에다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표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직선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지금 필요한 저기는 사실 지금 저희가 표시한 부분이 요 선하고 지금 여기의 끝점이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왜 표시를 하냐면요. 정확한 위치. 예, 결국에는 지금 디귿자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맨드라 공구를 고정을 이제 만약 이게 공구가 두 개를 보유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해서 이렇게 해서 밴딩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하나 기준으로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준비할 거는 테이프 미리 미리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데 두 번 정도 하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예. 이제는 뭐 예.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영상을 보시고 바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뭐 유치 잡으시는 분은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예. 이제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유저분들이 다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발 꺾으시고 20초 동안 그러면 90도는 사실 이게 좀 한두 번 정도 해보시면은 이게 상당히 이게 90도는 좀 쉽게 이제 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90도는 절대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십니다. 눌러주십시오. 눌러주십시오. 긴 게 좀 좋겠죠.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 아껴주고 끓여주시고 20초간 디귿자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이거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님 보시면 여기는 좀 직각이 어느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여기 보시면 살짝 약간 입조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저희가 실수를 한 가지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잠시만 실수를 했다고요, 저희가? 예.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왜냐면은 저희가 밴딩을 하고 나서 예. 간을 너무 빨리 띄었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예. 지금 어느 정도는 직각이 나오는 거는 같은데 실적으로 얘가 지금 이쪽으로 너무 나와 있어요. 예. 실제로는 직각은 이게 맞습니다. 예. 근데 꼭 이게 망한 건 아니에요. 예.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얘가 이렇게 나와도 결론적으로 간이 이 상태로 돼주기 때문에 고정이 돼주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밴딩을 하실 때는 반드시 확실히 좀 고정이 좀 필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더 고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왜냐면 지금 이 간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는 거라서 예. 이게 사실은 실제로 간이 한 이 정도 커팅이 돼 있으면 얘는 직각이 맞는 거고요. 예. 얘는 지금 마찬가지로 간이 이거보다는 지금 짧은데도 예.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밴딩할 때 이걸 너무 빨리 띄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 그러니까 FM대로 한 것이 아니라서 그렇지 이거를 사용을 못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장착을 하면은 맞습니다. 장착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으시다. 보시고. 지금 저희가 지금 실측한 거에 지금 여기가 315에 밑에는 이쪽 편은 115가 되겠습니다. 115를 실측을 도와주십시오. 네. 115에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mm. 이렇게 해서 일단 표시가 가능한 데다가 이렇게 해서 마킹을 해주시고 좀 가만히 좀 잡아주십시오. 고무링과 너트링을 끼시고 이쪽 끼시고 옆으로 돌려볼까요 한번? 부분을 약간 통풍물로 살짝 덮어주신다. 그리고 안쪽에 고무링, 링을 평평하게 펴준 상태고요. 현재. 네. 지금 거리가 엄청 안 나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먼저 이제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고무링을 고정하고 마지막으로 너트링으로 일단 임시적으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지금 디귿자 피팅의 밴딩이 지금 다 마무리됐고요. 마지막으로 너트 부분 끝을 제가 장갑을 끼고 한번 조이겠습니다. 이렇게 세게 조이고요. 이쪽도 한번 세게 한번 이렇게 조였습니다. 자, 이제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아직 안 보여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케이스 후면부를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보면은 한번 들어볼게요. 와, 지금 뒤에 보니까 360mm 라디에이터가 두 개가 설치되는데 이건 뭐죠? 라디가 있고 팬이 있는데 모델명 좀 알려주세요. 아, 이거는 그 EK의 예. PE 라디에이터가 되겠습니다. PE 라디에이터의 이제 스펙은 2열 라디에이터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2열은 요 팬 두 개 들어가는 2열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코어 층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열 라디가 되겠고 레이어. 일단은 라디에이터 시리즈 중에는 SE라는 모델이 있고 예. SE가 제일 이제 좀 슬림한 타입, 그다음에 PE가 중간 타입이고요. 예. XE라고 해서 이제 제일 두꺼운 타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에는 이제 PE 중간급 타입의 라디에이터를 2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네. 좀 팬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바다로 팬인 거죠. 달려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연결했는데 라디에이터 사이에 뭔가 연결 지금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사이를 연결했는데 요거는 좀 일반 아크릴이 아닌 다른 재질이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 재질이 어떤 거죠? 일단 전면에는 저희가 아크릴로 지금 구성을 했고요. 예, 이제 후면에는 저희가 이게 이제 PET 지간입니다. PETG. 제가 이제 이렇게 좀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일자로 수로가 뭐 안 맞을래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기 거리 이거는 커팅이 아닙니다. 예. 커팅이 아닌 바로 큐브 커터로 큐브 커터로. 포장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 좀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좀 좋습니다. 예전 초심자 가이드 때 썼던 수냉 쿨러 가이드 때 썼던 그때 그 커터랑 다른 건가요? 하얀색. 네, 흰색은 이제 역할은 동일한데요. 흰색이 이 커터를 좀 지지하고 있는 이 손잡이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금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플라스틱 되어 있는 건 아무래도 튜브 커팅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예. 아마도 물론 이제 자를 수는 있습니다. 자를 수는 내구성 있어서, 문제가 좀 예, 있어요. 내구성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위치대로 잘라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PET 지간입니다. 예, PETG관.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아크릴관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완전 크랙이 생기네. 예, 크랙이 엄청나게 발생해서 절대 자르면 안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리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건 아크릴관이고요. 예. 보시면 얘는 약간 좀 퍼런기가 돕니다. 약간 푸른기가 있네. 퍼런기가 돕고요. 예. PETG는 크랙이 가거나 그러진 않지만 예. 찌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망치로 때리면 이렇게 찌그러지고요. 아크릴관은 망치로 때리면 이제 다 부서집니다. 둘 다 뭐 높은 온도에는 큰 문제 없을까요? 뭐 수온 뭐. 일단은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내열은 상당히 그 기본 스펙보다는 이 커스텀 수행에서 제일 맥시멈 준수를 해야 되는 온도가 60도입니다. 60도. 예, 펌프가 지금 내열 기준이 60도고요. 예. 60도 이상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 일단 그 열팽창이 좀 심하게 일어나면서 예. 아마도 이런 이제 피팅 부위라든가 예. 일단 압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누수의 확률이 훨씬 높고요. 예. 근데 60도 이상의 수온이 상승이 되려면 사실 그 이전에 시스템이 셧다운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면 뭐 코어 템프나 그런 데서 보는 온도랑 다른 수온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 수온이 60도일 때 보통 아마 지금 같은 여름철에 에어컨이 없는 환경에서는 아마 35도에서 40도 정도의 수온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뭐 30도 미만의 수온이 나옵니다. 이제 좀 라디에이터는 순행식 라디에이터는 냉각기가 아닙니다. 이게 수온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실내 온도에 비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온이 예를 들어서 25도, 뭐 30도다 그러면 25도라고 가정을 하면 이 수온은 25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절대로 실온보다 수온이 낮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 아까 전에 PET 지방 같은 경우는 높은 네, 온도에서도 맞습니다. 잘 견디는 이제 그런.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그 내열성은 내열 관계는 아크릴도 뭐 뒤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사실 뭐 망치로 때려가지고 이건 크랙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거를 사실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 요에 이제 어떤 안정성을 부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제 이런 소재 재질의 특성을 차이점, 한번 특성을, 예. 차이점을 이제 구분해. 전혀 뭐 장단점 뭐 그런 게 아니라 간단하게 소재 특징만 보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PETG는 초보자분들이 하시기가 쉬운 것이 뭐냐면 일단은 이 가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금방 구부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셋업을 뭐 이렇게 해서 직각이 안 나오고 삐뚤빼뚤 하면 아무래도 좀 어려우니까 아마도 이렇게 커팅을 하게 되면 커터로 하게 되면 깔끔하게. 삐뚤빼뚤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니머지는 동일하세요. 다만 아크릴관은 제가 3-4번 돌렸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2번 정도만 돌려주시면 돼요. 바깥쪽 두 번. 다만 차이점이 아크릴은 되게 깔끔하게 쳐졌지만 얘는 이렇게 약간 좀 남을 물 수가 있어요. 찌꺼기가 있네. 왜냐하면 이 PETG 특성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2번 정도. 얘는 3번 정도 두시면 돼요. 안쪽은 한 번, 바깥쪽은 두 번. 이 정도에서 각만 좀 죽여주면 됩니다. 자, 여기가 간이 들어가서 자, 여기 재보니까 좀 기네요. 그냥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한 3mm 정도를 좀 더 날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mm 정도 더 날려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면 서로 좀 밀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일직선에 있는 이제 간을 끼울 때는 예. 이게 조금 이제 좀 암만해도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는 길이가 있다 보니까 예. 넣으시기가 이거 어떻게 넣지? 이렇게 좀 되실 수가 있으세요.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요령이 없는 건 아닙니다. 희석된 퐁퐁에다 한번 예. 끝을 한번 마찬가지로 얘도 윤활 역할을 할 수 예. 있는 부분을 붙여주고요. 예. 간을 여기 좀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지금 요 정도 사이에서 예. 같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좀 작업을 우리-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렇죠. 한번 장갑을 끼고 네. 성인 남자가 주었을 때 더 이상 줄이지 않을 정도만. 혹시 이게 라딕 가격 때문에 한번 지네요. 한번 이거 예. 이거 한번 이렇게 돌려볼게요. 다시 한번 앞쪽으로 이거 이걸 돌리고 이렇게 한번 돌리고 이게 딱 들어가면 아. 잠깐 냉각수를 지금 넣는 건가요? 네, 넣습니다. 예. 핏줄. 냉각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핏물이 막 밑까지 흘리네요. 와. 정렬의 레드. 오. 우와. 그냥 들어가네. 전원 주세요. 자, 이제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온. 오. 수통이 비었을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쳐줘야지 펌프 안까지 냉각수가 전달됩니다. 빨리빨리. 원래 냉각수를 좀 더 넣어야 되죠, 원래. 네, 맞습니다. 냉각수를 1리터 정도를 더 넣어야 될 더 것 넣어야 같습니다. 되는데. 잠시만요.
가스를 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로가 지금 이렇게 밀어내서 라디에이터 먼저 가는 건가요? 네. 첫 번째 라디에이터 먼저 가고 두 번째 라디에이터 가고 다시 라디에이터로 나와서 이렇게 해서 VGA로 들어가서 다시 자켓, CPU 자켓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물통으로 들어가서 물통에서 떨어져서 다시 들어가는 예, 그렇게 이런 순환되는 순서입니다. 중입니다. 와, 정말 멋집니다. 이로써 저는 아크릴 수로 부상 지금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토리 대표님과 함께 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